다음 사안 짧게 좀 보겠습니다. 이른바 줄리벽화입니다. 기사 하나 좀 보고 의원님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수 지지자가 차로 줄리벽화 가리며 항의하자 진보도 맞불 시위. 지금 이 서울 도심인데요. 이 앞이 지금 복잡한 모습입니다. 원래 이제 벽화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 차로 가렸어요, 지금. 이 차를 지금 보는데 보수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차로 가렸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음해다, 여성 혐오다, 아니다, 표현의 자유다. 종로 한복판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부인 비방하는 20m짜리 그림 찬방 갈려서 지금 굉장히 좀 걱정되는, 혹시 충돌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낳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거 선 넘었다 이 벽화. 그러면서 이제 하고 반쪽에서는 무슨 소리? 이거 검증 차원 아닙니까? 이 정도는 감내해야죠. 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벽화 설치를 주도한 이 서점 대표, 여기 서점에 있는 벽이거든요. 정치적인 의도 없는 풍자인데 뭐 이렇게까지 그럽니까 하면서 오늘 문제된 문구, 그림을 다 주는 건 아니고 문구 자체는 좀 지우겠다. 이런 입장을 또 언론에 표명을 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양수 의원님, 네. 이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좀 선을 넘은 명예훼손이라고 보십니까? 표현의 자유고 풍자인데 문구는 왜 지웁니까? 논란이 되니까 이런 입장을 좀 냈어요. 예. 이거는 참 우리 사회 건강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 참 저런 그 글을 올린다든지 그 어떤 한 인간의 인격을 이렇게 말살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저질스러운 행동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회가 건강하다면 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비판을 하고 그래서 그걸 더 이상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막 저걸 격려하고 저거 뭐 명화다, 성지순례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건강성을 그 세력들이 해치는 거예요. 예. 잘못한다.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회가 그걸 보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 보정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양쪽으로 나뉘어서 진영 논리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 아닌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를 포함해서 이 한국의 정치가 국민들을 너무 분열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저렇게까지 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양수 의원님, 이 모습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요. 자, 고영인 의원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뭐 지도부 차원에서 뭐 어떤 입장을 하고 이런 거는 좀 안 들리고 있는데 이 사안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까? 아니면 선을 넘은 명예훼손으로 보이십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헌법에도요, 예. 그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이러한 것들은 보장이 돼 있습니다. 21조에. 그런데 사항에도 보면 이제 사회 윤리 이러한 것들에 저촉되는 이러한 것들은 금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또 금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의혹만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단지 우리가 이제 그 정치인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풍자라든가 표현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린다고 해서 쉽게 말려지지 않고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나친 부분들, 명확치 않은 것들은 자제시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막 관련자 10명을 당장 고소고발하고 또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은 좀 대범한 포용력도 가져야 되는데 국민들을 이렇게 법적 잣대로만 곧바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국민들한테 좀 속적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족들에 대한 어떤 사생활을 함부로 이렇게 들춰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단지 이것이 이제 범죄 혐의가 있거나 그다음에 공적 영역을 침범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수사를 하거나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도이치모터스 이것이 2010년부터 11년까지 그 주가 조작 주식과 관련된 의혹 이걸로 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검증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국민들의 관심이나 검증도 달라지는 거고 특히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그 배우자는 청와대 제2 부속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같이 상주하면서 예. 공적 업무를 해요. 예. 뭐 대통령이 못 가는 곳을 간다든지 또 어린이나 뭐 여성 예. 관련 행사도 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 검증은 받아들여야 되고 단지 이제 좀 명확한 근거 없이 의혹으로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자제되는 그런 사회 문화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얘기 좀 해봤습니다. 뭐 이 정도 좀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줄리벽화 논란 이게 사실은 정치권 밖에서 불거진 건데요. 정치 이슈로 지금 뭔가 넘어오는 듯한 분위기죠. 우선요. 이와 관련된 잠깐 뭐 의원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도 좀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하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상태인데 법률 조치는 안 하기로 해서 네, 좀 전 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정작용과 네.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 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아주 위법적인 사안이거나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검증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런 어떤 벽화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조롱 같은 행위 아니면 또 그런 음해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권자에게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보다 오히려 그것을 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지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에 대한 공격이 많았었고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하면 이거는 지지율의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뭐 여러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또 화면 좀 봐주시죠. 지금요. 원래는 이 모습의 벽화 길이가 한 20m 정도 돼요. 근데 지금은 차량으로 앞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일부만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런 상황이 돼요. 여기 보시면 무슨 이렇게 여성으로 보이는 게 그림 있고요. 뭐 이런 글들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 연도별로 해서 뭐 누구를 지칭하는 듯한 이런 표현들이 쭉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루머, 소문 뭐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종로 한복판 줄리벽화 논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설치된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좀 지금 굉장히 논란이 심해지고 이 앞에서 보수 지지자, 뭐 진보 지지자 이런 분들이 지금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로 길이가 아까 20m인데 여긴 15m라고 하네요. 뭐 길이가 좀 옆에 있는 것까지 포함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벽화 앞에 보수단체 그리고 여권 지지자들 엉켜서 난장판이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이거 배우 있을 겁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배우가 있다. 그리고 야당은 야당 일각에서도요. 이게 표현의 자유 내세운 인격살이다.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당, 민주당 내에서도 이 일각의 목소리인데 이거는 인권 침해로 봐야 된다. 이거 우려됩니다. 이런 목소리도 여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자, 윤석열 예비후보 지지자들은요. 이거 정의 상식이 무너졌다. 이게 뭡니까? 이런 반응. 그리고 이 벽화를 의뢰해서 그린 분이죠. 이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풍자이자 표현의 자유인데 뭐 이걸 갖고 이렇게 반응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권 강성 지지자들은 성지순례. 성지순례요. 아무튼 이런 반응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입니다. 다음은요. 이 그림을 벽화를 의뢰한 분이죠. 서점 주인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화면입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취재가 돼서 소개가 되는데 뭐 정치적 의도 없이 풍자한 거다. 가장 이슈가 되는 사람들을 단순 풍자한 건데 확대 재생산하니 더 낮을 것이다. 처음에 이렇게 좀 반응을 보였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흘러서 논란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도 민주당 쪽도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좋아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는 중립이다라는 걸 강조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논란이 되고 지적받은 문구 자체는 오늘 지울 것이다. 그림은 두지만 거기에 이제 글자들 써 있거든요. 그 문구 자체는 오늘 지울 예정이다. 이렇게 좀 입장을 좀 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홍 교수님, 이게 선을 넘은 명예훼손입니까? 아니면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 저는 그래도 표현의 자유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는 싶지만 근데 이 표현의 자유가 갖고 있는 이 루머가 저는 한국 사회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사생활 관련된 루머에 대해서 비하적이고 폄하하는 어떤 루머. 그러니까 그거는 풍자라고 본다기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좀 해묵은 그 남녀 차별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는 그 풍자라서 표현의 자유에 무게중심을 두고 싶지만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화적인 아쉬움은 크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공통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에 반면에 저는 윤석열 측에서 하는 반응은 좀 되게 유감스러운 게 예. 당연히 배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 그거를 마치 여권이나 아니면 자신을 공격하는 쪽에서 조종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풍자가 제가 표현의 자유에 무게중심을 뒀던 이유는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런 루머에 대해서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냥 자연스러운 저는 의혹 제기들의 단순 이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단순 이슈에 대해서 배우가 있다라는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윤석열 측 전 총장께서 좀 구태 정치를 반복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풍자가 갖고 있는 여성 비하적인 그 해묵은 문화도 비판돼야 되겠지만 예. 윤석열 측에서 보여주는 그 행태도 저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뭐 상식적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나라 말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선 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오바마는 히틀러다. 그래서 뭐 벽화를 막 이렇게 그린다든지 그런 뭐 경우들이 대선, 최근에 있었던 미국 대선 보면 굉장하죠. 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을 할 건지 여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 상식선에서 이제 보면 되는데 예. 이제까지 이런 전례가 없다 보니 더 관심을 많이 끄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연히 지금 비난 여론도 더 많이 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야, 이 참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을 선거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 국민들 중에도 이렇게 본인의 영업에 이 선거를 또 활용하시는 분도 있구나. 예,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그림을 의뢰해서 이게 그림이 된 이게 의뢰한 분이 계시죠. 그분 설명 아까 좀 소개해드렸는데 뭐 단순 풍자였다. 그리고 이 골목길에서 이게 컴컴하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리고 싶었는데 마침 뭐 주목받은 사안도 있어서 그렸다. 뭐 이런 설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안이 커진 거죠 지금요. 자, 김관학 교수님. 예.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그리고 사실 민주당 의원분들 이 얘기는 잘 안 하세요 보니까 많이 어떤 현안이 생기면 사실 많은 의견 표명이 있는데 이 사안은 상대적으로 의견 표명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 이거 장면에 얘기하기가 곤란한 그렇죠. 사안이다 지금. 일단 한국 대선판에 이런 이슈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례적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처음 보는 현상이긴 처음 합니다, 보는 지금. 현상인 거죠.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좀 과도하게 표현됐다. 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의 어떤 벽화 비슷한 그림을 그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아마 그냥 들은 얘기를 갖고서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머, 소문 뭐 그렇죠. 이런 그런데 얘기들 이제 반영했다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어떤지를 좀 감안한다면 이건 좀 경솔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또 거꾸로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오니까 또 야권에서는 이것이 배우가 있다. 뭐 이게 이제 민주당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단박에 지금 배우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놔둔다. 뭐 이런 방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누가 이거를 좋아할까요? 사실상 이 효과는 여권에겐 불리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배우를 이렇게 지목하고 어떤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정치 공세를 이걸 통해서 또 야권이 한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런 논란이 계속 도는 부분에는 조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일찍 단호하게 뭐 수사라든가 뭐 이런 것을 요청하고 뭐 해가지고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돌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가서 뭐 여기 뭐 성지순례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조금 좀 자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세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이 지금 선거 이제 시작 국면인데 예. 선거 국면도 굉장히 어지럽게 할 뿐더러 이것의 어떤 정리하고 이것을 밝혀내는 의무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네. 윤석열 전 총장 측 최근에 어떤 움직임 관련해서 사실은 부인 관련해서 여러 개의 의혹 제기 그리고 뭐 보도가 있는데 어떤 건에 대해서 이제 고발, 뭐 고소 조치, 법적 조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벽화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약간 유감 표명 그리고 뭐 배우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이 정도만 나왔거든요. 이거는 법적 조치 안 하는 겁니까?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윤 전 총장 캠프의 언급은 예. 국민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할 수는 있지만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지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해서 그렇습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안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고소 고발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내용이 보면은 윤 전 총장의 그 사모님에 대한 그림이 있지만 예. 그 옆에 보면 글로 한 6, 7명의 인물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인물이. 쭉 등장합니다. 예. 그 내용 자체가 결국 이 그림과 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명예를 각각 훼손했다라고 보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오늘 지금 그 중고 서점 그 가게의 주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쓰인 글은 지우겠다라고 문구는 지금 좀 지우겠다는 밝혔는데 입장이었어요. 그 자체가 이것이 각각에 관련되는 무슨 검사, 무슨 그 아나운서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것을 법조인한테 얘기를 들었다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직접 본인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재된 다른 피해 남성들이 고소를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책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지금 그 그림을 그린 그 건물 소유자 측이 그 그림을 지금 이제 글씨를 지운다라고 예.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결국 좌파의 위선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결국 그 여성의 그림을 대고 여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것인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대법원까지 가서 했던 게 뭐죠? 피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정작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의 예. 그 부인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누니까 그것을 희닥거리고 희낙낙하면서 마치 누구누구의 남자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본인이 분명히 그 언론을 통해서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김관옥 교수님은 지금 윤 전 총장 측에서 더 뭘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는데 더 뭘 어떻게 하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무작정 저런 식으로 해서 일방적 주장을 하면서 희낙낙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그것이 사실이면인지 허위의 사실인지는 나중에 지금 밝혀지겠지만 예. 명예훼손이 성립되면은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건물주인은 뭐 풍자했는데 그래서 본인은 뭐 어느 지형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어떤 의견까지 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의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문구를 좀 지운다는데 이거 지우는 상황도 이게 또 굉장히 또 뭔가 소란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걸 지금 뭐 차로 가려져 있고 좀 그럽니다. 지금. 아무튼 갑자기 벽화가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